치리노스 1번이네요. 그렇죠. 에르난데스 2번. 예. 3번은 임창규. 아 그게 좀 아쉽죠. 그러면 임창규 선수는 뱅 거품이죠. 참여수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저번 라이브에 이번 주에 대단하신 분이 오신다. 아니 근데 저는 맨날 겨울마다 부르시니까 제가 안 올 수도 없고. 봄에도 부르고 여름에도 부르고 싶은데 그때는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셔서 겨울에 시즌 다 끝나고 제가 좀 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최원태 선수의 계약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만나실 약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좀 이미 기사에 네. 저희 팀 스탠스는 다 얘기했잖아요. 당분간 네. 최원태 선수 보고 시장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네. 정 본인이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장에서 여러 팀들하고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원태 선수 이렇게 에이전시를 처음 만났을 때 뭐 하여튼 LG가 조금 가능한 선의 어떤 그 적정선 그건 한번 이렇게 툭 이야기는 가이드라인을 좀 주셨습니까? 사실 주셨습니까? 이제 엄상백 선수가 먼저 계약을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했죠. 그럼 이제 최원태 선수의 눈높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가 좀 셀캡도 있고 구단 사정상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애초부터 이제 금액을 제시하진 못했죠. 네네. 대신 만약에 시장에 나와서 돌다가 정 안 되면 그때는 뭐 저희가 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때는 아마 가격을 얘기했겠죠. 그 가격이라 하면 우리 저 셀캡을 어느 정도 좀 조율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금액. 있는 금액. 예, 그렇죠. 그 금액. 근데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장희식 선수 할 때도 단번에 그냥 뭐 이 재고 이런 게 없고 그죠? 예. 바로 딱 할 수 있는. 박혜민 선수도 바로 딱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최원태 선수한테도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주신 거네. 할 수 있는 양만큼.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셀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원태 선수가 그래도 현 FA 중에서 가장 최대어라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일단은 시장에 나가서 좀 시장 상황을 좀 보라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FA가 올해는 선발급은 뭐 엄상백 선수 또 최원태 선수 둘이었고 그죠. 네, 근데 뭐 B급, C급에 또 불펜 투수들도 좀 있었습니다. 장인식 선수는 이제 52억 원. 예, 그렇죠. 풀 개런티. 예, 맞습니다. 심우준 선수는 50억. 우리 FA들이 올해 시장이 조금 차가울 거다 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 아주 초특급 대 물론 최정 선수는 뭐 논외로 그렇죠. 하고 예, 맞습니다. 몸값이 적정합니까? 거품입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받을 적정한 거냐 거품이냐는 그 선수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겠죠.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FA 몸값은 그 당시 계약할 때는 전부 다 여론이 거품이라는 여론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죠.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가 만약에 시즌에 들어와서 계속 잘한다. 그럼 또 해자 계약이라고 또 나오죠. 평가를 하겠죠.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FA 몸값은 그들이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게 거품인지 네. 아니면 정말 좋은 계약인지를 판단해야지 그 당장 시장의 유동성을 가지고 이건 거품이다. 이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섣부르죠. 그러면 임창규 선수는 걘 거품이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잘해주고 있고 그 옵션을 이만큼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옵션 다 따낼 거야. 예. 그런 기백. 아니 올해처럼 하면 다 받아가죠. 사실 그 임창규 선수 계약했을 때 많은 LG 팬들이 정말 서로다 윈윈하는 계약이었다고 얘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26억에 24억이니까 본인이 한 만큼 받아가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선수가 수용해줘서 그런 계약이 됐는데 올 시즌 너무 잘해줬잖아요. 너무 잘해줬죠.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임창규가 아니라 거의 뭐 리그에서 탑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계약이 잘 된 거죠.
그 좀 궁금했던 게 이 선수들이 좀 젊은 선수가 저는 예를 들어서 4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더 장기 계약을 원하는 것은 어떤 뭐 안정 심리인가요?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땐 조삼모사죠. 왜냐면 당장의 큰 금액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그게 뭐 내가 나중에 내가 이거 받고 들어눕는다 이 예. 마음이 아니라 일단 큰 금액을 큰 금액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사실상 젊으면 네.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또 근데 그렇게 그거를 됐어. 본인이 마다하고 뭐 6년을 갖다가 해서 총 금액을 늘리겠다. 이거는 이제 당장 금액을 갖다 좀 크게 받고 싶은 그런 네. 심리가 작용되는 거죠. 자, 이게 FA 시장이 커지니까 야 우리 야구판이 이게 뭐 들썩들썩 하는 거야. 천만 관중되고 야구단들 돈 엄청 벌고 많이 벌었습니까? LG가 관중도 최다 관중이잖아요. 많이 버는데 많이 또 나갑니다. 예,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이 지자체 또 내는 돈들이 서울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양보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금액들은 꽤 크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많이 벌면 그 적자의 규모가 조금은 줄 수 있는데 네.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자립도를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구단마다 차이가 크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자립도를 하려면 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 그 야구장만 져도 야구장 마케팅 그게 이제 공공재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세금을 그렇죠. 얼마 안 내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양키스 구장도 뭐 100만 원인가 1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왜냐면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규정이 전부 다 세금을 다 내는 네네. 규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흑자를 내기는 좀 어렵죠. 지금도 뭐 잠실 야구장의 이 광고 그죠? 광고는 상당 부분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렇죠. 나누게 돼 있죠. LG 두산이 두산하고 약간씩 또 나누게 돼 쉐어하는데 있고. 생각보다 이제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선결 과제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관중 수가 늘면 네. 는 만큼 네. 퍼센테이지로 또 가져가잖아요. 그게 또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야구단이 흑자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되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시의회라든지 예, 시민단체 아니 뭐 대기업에서 돈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는데 사실 야구단은 대기업이 아니다. 뭐 저희도 모기업은 이제 사실 이제 자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필요하죠.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올해는 그래도 많이 늘었죠 수입이. 그래서 많이 그렇죠. 이제 좀 줄긴 줄었죠. 많이 적자폭이 줄었죠. 그 많이 폭이 줄었죠. 꽤 줄었다. 예. 네. 외국인 선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하고 오스틴 선수 오늘 발표가 났더라고요. 예. 이미 뭐 그 합의했다고 말씀은 예, 저 다 예전에 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만 치리노스 선수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십니까? 치리노스는 10개 구단이 각 그 외국인 선수 리스트를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10개 구단이 갖고 있는 그 리스트의 가장 탑이에요. 가장 탑이다. 예, 몇몇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SSG가 계약한 미치 화이트 네, 같은 경우, 화이트 선수. 네, 두산이 계약한 그 어빈 어빈 선수, 그런 선수들은 정말 다 탑급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못 데려왔죠. 음. 사정상. 네. 근데 올해 어떻게 운이 좋게 치리노스가 저희랑 계약이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될까요? 엔스 선수 대신에 왔으니까 엔스 선수를 이상 기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팀이 에이스 1번으로 데려올 정도의 선발이면 최소 15개를 생각합니다. 15개. 포스트 시즌에서 좀 압도적인 경기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치리노스가 한 15승은 해주는 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치리노스 1번이네요. 그렇죠. 에르난데스 2번. 예. 네. 3번은 임창규. 아 그게 좀 아쉽죠. 임창규가 네. 3선발이 될 수 있고 손주영 선수가 네, 될 수 손주영 있고. 선수. 예. 아마 그렇게 3, 4번 맡으면 선발진은 올해도 저희가 괜찮았는데 내년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선발 후보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이제 상무에서 제대한 송승기 선수. 네네네. 예, 트리플 크라운을 하지 않았습니까? 2군에서. 근데 그 선수가 저는 가장 첫 번째 후보라고 보고 네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캠프를 통해서 감독님이 선택을 하겠죠. 이제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100만 이게 상한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 이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갑자기?
사실 선수가 나와서 저희가 일본하고 붙으면 못 이겨요. 그렇죠. 금액에서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왜 100만 달러 풀 개런티에 이 좋은 선수들 여기로 오냐? 이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여기서 리바운딩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패디도 벌써 그렇죠. 보여줬어요. 예.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하트가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야구를 가서 돈을 조금 더 받고 거기서 실패하면 아예 점핑이 안 되는데 한국 야구는 이 독특하게 잘만 하면은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는 오면 붙박이야. 예. 땡이 쳐야 돼.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일본은 기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청 던져.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선수들이 아마 재도약을 위해서 한국 야구를 거쳐가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확실히 던지는 건 뭐 그냥 뭐 담보가 되니까요. 그죠? 왜냐면 무조건 던지니까. 일본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그렇죠. 못 던지면 바로바로 빼고 기회가 없는데 여기는 어찌됐건 그 선수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단 자체가 그 선수가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올해 이제 LG가 셀캡이 펑 이렇게 네, 한번 터졌죠. 예. 터졌어요. 한번 터지고 그 다음은 또 안 터지고 안 터지고요. 그 다음 터지더라도 뭐 이게 연속은 안 되니까 예, 뭐 이제 지명권은 박탈이 되지 않는. 그렇죠. 샐러리 캡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2년하고 한번 수정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10개 구단이 다 적자인데 적자가 나는 리그에서 셀캡을 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해요. 다 적자인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없앴으면 좋겠는데 뭐 저의 의견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결국은 아마 25년 끝나고 셀럽컵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요번 실행위 때부터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수정이 아니라 예. 존폐에 대한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지 네. 그거는 이제 실행위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야구 발전 기금이더라고요. 그렇죠. 발전 많이 기금으로 이게 내는 셀컵이 거죠. 터져야지 더 발전하는 건가요, 야구가? 이제 기금을 이제 모은다는 뜻인데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실행하는 이제 사치세죠. 사치세를 그렇죠. 좀 줘가지고 나머지 구단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은 아니고 그냥 오버가 됐을 때 그걸 야구 발전 기금으로 좀 모아놓자. 대신 이제 셀캡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정말 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확실히 될 수 있느냐? 네네네. 이걸 논의하고 나서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죠. 프리미어 12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 호주 선수들 보러 가신다 그러셨죠? 저한테는. 호주 경기 다 봤고 한국 경기 다 봤고요. 여기 호주 선수 좀 볼만한 선수들이 아 있던가요? 기대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도 그 호주 리그에서는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나왔을 건데 대표팀이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서포트였어요. 옛날 하나에서 있었던 하나 스포츠. 예,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요번 프리미어 12에서는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슈퍼라운드 진출 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아쉬운 지점들도 좀 예. 있었고 대만하고 첫 경기 딱 지면서 그때부터 벌써 야 쉽지 않다 이렇게 예. 갔고 또 일본한테 또 지면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됐는데 경우의 수만 따지다 말았습니다만 어찌 보십니까? 우리가 WBC보다는 일본하고 좀 잘했으니까 이게 뭐 좀 성장한 겁니까? 어린 선수들 데리고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 저는 대표팀은 세대 교체도 좋고 이게 젊은 선수들 갖다가 육성해서 좀 키우는 지금의 모습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현실주의자라 좌우지간 프리미엄 12 무슨 명분으로 갔든 떨어지면 욕먹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이죠. 다음을 대비하는 예. 대회다 이런 이야기를 예, 조금 뭐 했는데 그 했는데도 욕먹게 안 돼 돼, 있어요. 안 무조건 돼. 지면 욕먹게 돼 안 있어요. 돼. 그럴 것 같으면 WBC를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젊은 선수들만 뽑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막 백전 노장들만 뽑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중화해서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부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좌우지간 저는 요번 기회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대표팀은 어찌됐건 최상의 멤버로 구성하고 아시안 게임 정도만 아시안 게임. 네, 그 정도만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수 구성에서도 조금 그런 뭔가 명확한 테마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저는 뭐
뭐 구자욱이라든지 네네네. 원태인이 좀 다 부상으로 빠졌지만 부상으로 빠졌죠.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왔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또 있거든요. 훈련 받는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좀 훈련 뭐 노시안 선수라든지 예. 뭐 김혜수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 준비를 합니다만 예. 어떤 뭐 그래서도 또 전력에 좀 누수가 조금 이제 있었죠. 저희 한국 야구가 일본이나 이런 팀들보다는 사실 수준이 좀 낮고 대만하고는 지금 막 비등하다 우리가 좀 낮다 막 이런 얘기했지만 이번에 졌잖아요.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대표팀은 좀 어찌됐건 최상의 멤버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한테 우리가 지고 일본한테 졌는데 대만이 우승을 했으니까 우리는 거의 뭐 3위? 그렇죠. 사실상 3위면 최하위죠. 아시아에서. 네, 뭐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예. 또 메이저 선수들이 빠졌으니까 자 아시아 쿼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단장님 그죠? 내년부터 하자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거 이거 좀 뭐 굉장히 그 준비가 다들 됐나요 그런 구단들은? 아직은 안 됐죠. 왜냐면 26년도부터 하기로 해서 네. 지금 리스트 작업도 안 끝났는데 지금 이제 아주 일부 구단입니다만 사장단 쪽에서 이제 네. 기왕할 거면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와서 실행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개 구단 단장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이거 졸속 행정 아니냐 지금 하면 그렇죠 급하다. 네, 너무 급하다. 리스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 오면 바로 주전으로 활약이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주전으로 써야 되는 선수를 데려오죠. 그것 때문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기회를 많이 주고 음. 그래서 아마 쓸 수는 있죠. 1년간 정도 네네네. 이렇게 좀 많이 스카웃을 하고 살펴보면 그래서 아시아 쿼터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FA 시장 몸값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영향을 받겠다. 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은 호주하고 일본하고 대만 쪽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부터 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자 이제 LG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때 7월에 우산 쓰고 난입한 팬, 그 뭐 연경 감독 웃고 그 우산 쓰고 그 기억나시죠? 그거 이렇게 어찌 됐습니까? 뭐 그런 팬들은 그 경호업체에서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모시고 그분은 다음에 이게 뭐 약간 출입에 대한 제한이 뭐 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아마 제한은 좀 생길 수 있죠. 네. 아무래도. LG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승 뒤에 이제 이게 보통은 좀 부침을 겪기도 하고 예. 우리가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바로 연속해서 우승하는 팀이 좀 없었죠. 없었죠. 내년 LG는 좀 어떻습니까? 우승하고 올해 3위하고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저희가 뭐 우승권에 도전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불펜이 좀 올해 어려웠으니까 이제 장현식 선수도 왔죠. 영입을 했는데 네. 우승하고 나서 올해 3등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게 팀을 갖다 더 보완하고 네. 선수들도 조금 각성해서 한국 시리즈까지는 최소한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캠프 때부터 만들어야죠. 준비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그렇죠. 주시고 네. 이병규 이군 감독한테는 좀 뭐 어떤 걸 좀 혹시 뭐 좀 주문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병규 감독 삼성 그때 수석 코치할 때 그 유학 간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라. 왜냐면 너무 한 팀에만 있으면 시야가 좀 좁을 수 있으니까 다른 구단 가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의도로 좀 보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영입한 건 뭐냐면 저는 이 팀 구성은 그쪽 출신의 순혈 코치, 그다음에 외부에서 영입한 코치가 6대 4나 5대 5 정도가 제일 좋다고 봐요. 네, 섞여 있어야 된다. 네, 너무 순혈로만 가도 안 되고 너무 외부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 이병규 감독을 내가 데려온 거는 중심을 잡아줄 그 지도자가 하나 필요했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거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한테 기술이나 이런 거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코치를 통해서 하고 본인은 좀 리더십을 발휘해다가 선수를 아우르는 그리고 선수한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요구했죠. 조금 올 시즌 얘기를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 예. 아니 그 LG가 기아하고 키움 이 두 구단한테 엄청난 그러니까 뭐 기아는 1위입니다. 물론 뭐 1위하고 3위하고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뭐 그리고 근데 키움 같은 경우는 꼴찌 구단인데 예. 열세 절대적인 열세 이건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이 되나 시즌을 하다 보면 올해 예. 대략적으로 생각하실 때 시도한 트레이드가 몇 번 정도 저한테 요구를 했던 단장들은
꽤 있었죠. 하나하고 롯데 가려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모강 이렇게 툭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거기 못 들어간 팀들이 또 만나서 왜 우리 팀을 안 넣냐고 추가로 FA 영입하십니까? 필요해서 좀 네. 데리고 올까 했더니 네. 감독이 안 쓰겠다 아. 해서